그 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원순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오늘 차근차근 나가 볼 건데, 쌤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자, 원순열은 어떤 순열이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회전시켜서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 순열이다. 요거를 이제 원순열이라고 불렀었죠. 그지? 그래서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전을 시켰을 때 같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은 게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이렇게 원형이 있다고 그랬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경우, 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원은 빼고 쓸게요.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요 경우랑 그 다음에 요 친구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요렇게 원형, 요렇게도 원형.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된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A랑 B랑 C잖아요. 그지? 그럼 처음에 A랑 B랑 C인데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 라고 하면 얘를 이제 돌리는 거지. 그럼 돌리면 C가 일로 오고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돌리는 거야. 즉 이런 생각하면 되거든. 책상에 물체가 3개가 놓여 있어요. 책상에 물체가 3개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라나 모르겠네. 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원형 테이블 크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테이블이 있는 거 알아? 요리들 옮겨져 있어서 이제 거기 올려져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해가지고 돌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럼 원순열은 뭐냐면 이거야. 원형의 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어떤 뭐 탕수육을 먹고 싶어. 그럼 탕수육을 먹고 싶어서 그걸 돌려서 갖고 와. 그러면 음식의 배열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냥 돌리기만 한 거거든. 근데 내가 탕수육을 먹고 싶어서 그거를 들고 내 접시 앞으로 갖고 와. 그러면 뭐가 돼요? 음식의 순서 배열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경우로 취급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회전만 시켜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회전만 시키면 다시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친구 두 개는 어떻다? 다 같다라고 처리를 하겠다고. 이게 이제 원순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원순열이랑 비교를 할게. 자, 이렇게 놓는 걸 비교하라고 그랬지. 잘 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요거랑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고 앞에 있던 A를 뒤로 보내. 요거랑 그 다음에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랑.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배열한 거냐면 이 친구는 일렬로 배열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순열이라고 부르거든. 이제 직선으로 배열된 순열이다라고 부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순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직순열과 원순열의 차이는 뭐냐면 이 친구는 3개를 다 똑같은 경우로 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로 치냐? 아니죠. 얘는 앞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됐니? 즉, 잘 봐.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ABC, BCA, CAB 이게 다 다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죠. 3가지. 근데 얘는 똑같은 배열이면 회전을 시켰을 때 같아지니까 한 가지로 취급을 하겠다. 요게 포인트인 거지. 됐어? 그러면 원래는 3가지였던 게 한 가지로 줄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 거야? 경우의 수가 줄어든 거지. 그죠? 그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연산은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 빼기나 나눗셈이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연산이 되신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얘를 공식화해서 공부했던 게 이런 거죠. 자, 결론. 서로 다른 n개를 만약에 일렬로 배열하면,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얘를 n팩이라고 얘기했죠. 이 친구를. 근데 얘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원순열로 배열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n팩을 얘를 뭘로 나눈 거야? n으로 나눈 거지. 됐니? n팩을 n으로 나눈 게 되고 결국은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다? n-1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게 거기 나와 있는 교재 보시면 자,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 거기 밑줄.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뭐 한다? 모두 같은 것으로 정한다. 이게 포인트였지.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뭐라고요? n-1팩 혹은 n팩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알겠죠? 주아씨? 졸려. 진호도 좀 상태 안 좋은데? 정신 차리고.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 뭐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웃하는 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의 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거 별표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6페이지 가볼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념 1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요 친구. 개념 1번. 자,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다음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 지금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2명이 있어. 그러면 얘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원형에 배열하는 거는 얼마니? 요거 좀 해볼게요. 자, 그냥 원형에 배열하는 건 몇 가지일까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 수가 몇 명이야? 6명이죠? 그럼 그 6명을 그냥 원형에 배열하니까 몇 팩이 되는 거야? 5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 5팩. 6명이니까 원형으로 배열하면 5팩. 자, 근데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첫 번째, 여학생 둘이 뭐 해라? 마주봐라. 요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형이 이렇게 있잖아. 원형의 테이블이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여학생 둘이 마주보게끔 앉히라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조건이 붙었죠. 마주보게끔 앉히세요. 그러면 얘부터 앉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순열 문제 풀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이 붙잖아. 뭐 특정 조건이라 하면 이웃하거나 아니면 마주보거나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배열을 먼저 해주는 거야. 특히 마주보는 경우에는 얘를 먼저 배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 둘을 이렇게 마주보게끔 앉히면 되거든. 자, 그러면 여학생을 앉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학생을 앉히는 경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얼마일까? 요게. 자, 잘 봐.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얘 지금 이렇게 앉혔잖아. 둘을. 그럼 둘을 앉혔는데 회전시켜서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원순열이에요. 그러면 2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럼 2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얼마야? 2-1팩인 거죠.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알겠어? 그냥 한 가지가 된 거야.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그럼 이제 앉혔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번 문제 풀 때 원순열을 한 번 썼거든? 그럼 또 원순열 쓰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얘와 얘가 앉는 순간의 자리는 어떻게 돼? 고정이 된 거라고. 알겠니? 이 두 개가 서로 앉는 순간의 자리는 어떻게 됐어?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남은 자리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는 거겠죠. 마주보고 앉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남은 자리에다가는 누굴 배치해주면 되는 거야? 남학생 4명을 배치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더 이상 원순열을 쓰면 안 되니까 무슨 순열로 가야 돼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논리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여학생 2명을 앉혀요. 근데 처음에 여학생 2명을 앉힐 때는 뭐야? 원순열로 배치를 하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을 앉히는 순간에, 여자 둘을 앉히는 순간에 남은 4명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자리가 고정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얘 옆에 앉는 경우와 얘 옆에 앉는 경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원순열을 더 이상 써주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문제 풀칠 때 원순열을 한번 썼잖아. 그럼 그 다음 친구들을 배치할 때는 원순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원순열 2번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언제라고 그랬어요? 입체도형일 때. 알겠지? 입체도형일 때만 원순열 2번 쓰고 평면에서는 원순열 2번 쓰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앞에 거 1이고 뒤에 건 4팩이니까 24가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2번은 뭐예요? 여학생 둘이 이웃하게 앉으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여학생 둘이 이웃이니까 여자를 뭐 해라? 이웃하는 애들을 먼저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진호씨, 정신 차리고. 알겠지? 그럼 봐봐. 남자는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어. 그럼 남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얘네를 한 덩어리로 묶었잖아. 그지? 그럼 얘네를 한 덩어리로 묶었으니까 이만큼이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이 되는 거죠. 5덩어리가 돼요. 됐죠? 그럼 얘가 5덩어리가 되니까 이 5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원형에 배열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그대로 원형에 배열하면 5개를 원형에 배열하니까 4팩이겠네요.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돼? 곱하기 얘네 둘이 위치 바꾸는 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얼마? 2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 친구는 48이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3번 문제를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3번은 여학생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거죠.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배치할 때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부터 뭐 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거죠. 얘네부터.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이라는 건 누구야? 남학생이겠죠. 그러니까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라고. 그럼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니까 남자 이렇게 남자를 4명을 배열하는 거지. 근데 무슨 배열이야 이게?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원형으로 배열해야죠. 그럼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몇 팩인 거야? 3팩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 여학생 이제 끼워 넣으면 되는데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체크한 요 사이사이에 한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요 사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2개를 선택하시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P2 순서까지 배열을 해주시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 6명 곱하기 6개 곱하기 4, 3, 12 해서 6 곱하기 12가 되고 정답은 얼마가 돼요? 72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호, 뭐 하다 왔어? 놀다 왔지? 왜 이렇게 피곤해? 아이고. 자, 12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12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내용만 좀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고 잠깐 쉴게요. 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6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원이 아닌 다른 모양의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다각순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다각순열은 원순열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되거든. 뭐냐면 회전을 시켜도 같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 자, 근데 봐봐. 원은 완벽하게 동그랗죠. 그죠? 원은 완벽하게 동그라니까 얘는 앞뒤 개념, 그 다음에 뭐 이웃한 뭐 이런 개념, 앞뒤 개념이 없거든. 즉 무슨 얘기냐? 그냥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는데 요 네 명을 회전시켜. 회전시켜도 얘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 가고. 이 경우가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요게. 알겠어? 원은. 자, 근데 잘 봐. 만약에 이걸로 해볼까? 이런 탁자라고 해봐. 그리고 이렇게 앉는다고 해볼게요. 사람이. 6명이 앉아요, 이번에. 자, 그럼 잘 봐. 얘는 회전시켜서 같아질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A가 앉고요. 여기에 B가 앉았다고 해볼게요. 됐어? 그리고 여기까지 해볼까? C, D, E, F. 자,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그리고 여기를 이번에는 A, B, C, D, E, F 이렇게 앉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 쌤이 원래 지금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 그지? 원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자, 한 칸씩 자리를 옮깁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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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 있어요? 회전의 느낌이 있죠. 근데 얘는 약간 이제 회전이라는 게 깔끔하게 이제 원처럼 원은 되게 좀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좀 삐그덕대면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을 느낌으로 풀면 안 되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그 명확한 근거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데 자, 원순열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면 그건 똑같은 걸로 취급한다 이거였거든. 자, 그럼 잘 봐. 한 칸씩 옮겼어. 한 칸씩 옮긴 결과물이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이거랑 이거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결론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런 느낌이야. 자, B는 굉장히 극아이야. 그래서 혼자 돋보이는 자리에 앉는 걸 싫어해. 근데 원형이면 다 똑같은 자리잖아. 원형은 다 똑같은 자리니까 다 똑같다라는 느낌인데 이 자리는 보세요. 얘를 일로 옮겼어요. 그럼 얘를 일로 옮기면 B가 덩그러니 일로 탁 오잖아. 근데 우리 이런 자리 뭐라 그래? 소음 뭐라 그래 이런 거? 어려운 말로.
상석 들어봤어? 상석? 주아 상석 들어봤어? 이거 상석이거든. 그럼 이 소심한 B는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는 거지. 여기 혼자 앉으니까. 그럼 어때요? 얘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지? 그리고 상황만 놓고 볼게요. 상황만 놓고 봐도 돼. 얘 둘이 앉아 있었던 애들이거든. A랑 B는 둘이 앉아 있었어. 근데 한 칸씩 옮겼지. 한 칸씩 옮기니까 B는 원래 나는 둘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뭘로 바뀐 거야? 혼자 앉는 걸로 바뀌었지. 그럼 그걸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요렇게 한 칸을 이동시켰을 때 회전시켜서 일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근데 마지막 그럼 이걸 해볼게. 이번에는 이거를 또 한 칸씩 옮긴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일로 와. 그리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오고 일로 왔어. 자, 요것도 확인해 볼게. 요거랑 요것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똑같이 없습니다.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A가 원래는 둘이 앉아있던 놈인데 혼자 앉잖아.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한 번 더 갔어. 그래서 마지막 한 칸 더 갔어.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자 여기에 A가 앉는 거야. 그럼 그 옆에 B 앉고 C 앉고 D 앉고 E 앉고 F 앉은 거지. 자, 이거랑 잘 봐. 이거랑 처음에 앉던 거. 요거 파란색으로 쓸게요. A, B, C, D, E, F. 자, 이게 처음이었거든? 요거랑. 질문. 이 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잘 봐봐, 상황을.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은 씨.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확실해요? 뭐야? 좋아, 같을까 다를까? 그냥 느낌으로 찍어봐.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아요? 근거는? 근거는? 맞아요. 그거 정답이에요. 같아요. 제노 씨 뭐 하다고요? 눈 떠요. 주아 씨가 한 말이 맞아요. 딱 정답이에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이거랑 이거랑 왜 다르다 그랬어요? 얘 얘기했잖아. 얘 뭐라 그랬어? A가 혼자 앉아있던 애가 아닌데 한 칸 오니까 갑자기 혼자잖아.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다각순열이 쉬워져. 이 다각형이. 근데 이게 쌤이 얘기했죠. 이거 수능엔 나와 안 나와? 수능엔 안 나와 이거. 수능에 안 나와. 내신에 나와. 내신용이거든? 써놔 미리 거기다가. 이거 다각순열은 내신용이에요. 내신용인데 자 헷갈린다고. 근데 확통에서 헷갈린다가 제일 치명적이야. 확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수원수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원수투는 안다 아니면 모른다 이거잖아. 근데 확통은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고1 때 해봤잖아. 그 순열조합에서. 솔직히 확률 통계 문제는 순열조합 문제? 걔네는 계산이 막 되게 어렵니? 소은 막 계산이 막 적분 인테그랄 하듯이 막 어려워? 아니죠. 그죠? 왔어. 고생했네. 앉으시고. 책이 없어?
잠깐 앉아있어. 내가 일단 복사해줄게.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복사가 아니라 녹화해놨어 내가. 자, 다시 보세요. 순열조합은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끽해봤자 뭐야,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이거밖에 안 해. 사칙연산밖에 안 해. 그리고 니네 잘 생각해봐. 니네 어렸을 때부터 중2 때부터 배웠지, 그지? 중2 때 경우의 수 확률 배웠거든. 그리고 고1 때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 수능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건데, 확통 문제는 못 푸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여러분이 아예 못 풀다, 막 처음 배우는 건데 아예 모르겠어요, 막 별표, 막 삼각함수 배울 때는 그럴 수 있거든. 적분 처음에 배울 때 하다 보면, 처음 듣고 나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 잘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확통 문제는 그런 건 없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풀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게 확통회랑 수원수투의 차이예요. 알겠어? 재수생 애들도 내가 시켜보면 수원수투는 별표 치고 막 와, 센 같은 거, 좀 수학 처음 이제 시작하거나 좀 공백기 있었던 친구들 막 센 하다 보면 별표 쳐가지고 오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확통은 별표 치고 오진 않아. 다 짝대기 그어져 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틀렸나요? 제가 생각한 답은 360인데 왜 답지는 720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답이 720인데 내가 360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2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쌤이 지난주에도 이제 초반에 도입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통계랑 수원수투는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아예 다른 과목. 그래서 내가 수원수투를 잘한다고 확통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원수투에 좀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확통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통은 정확해야 돼요. 헷갈리면 끝나요. 헷갈리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헷갈리는 주제라고, 다각순열이. 알겠어?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 결론? 상황이 똑같은지. 알겠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 혼자 앉는 애가 위아래 봐봐. 위아래 비교해봐. C랑 F랑 혼자 앉지. 얘는 요렇게 마주보는 거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혼자 앉죠. 둘 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A 옆에 B 있고 A 옆에 B 있고, C가 아니죠. D 옆에 E 있고 D 옆에 E 있고.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잘 봐.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지. 이제 결론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다르고 같아졌죠. 그러면 우리가 옆으로 한 칸씩 옮긴 거 아니야? 그럼 옆으로 한 칸씩 옮겼으니까 한 칸 옮겼고, 두 칸 옮겼고, 세 칸 옮겼을 때 뭐가 됐어? 같아졌지. 그지?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자, 이 단어 써놓으시면 돼요.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칭. 즉 얘는 원이랑 비교를 해볼게. 자, 원은 얘들아, 우리 원은 도형의 특징이, 잘 봐. 얘는 이렇게 그어도 뭐야? 대칭이야. 반 접으면 딱 나오지? 그지? 이렇게 그어도 뭐야? 대칭이야. 이렇게 그어도 뭐야? 대칭이야. 즉 얘는 뭐야? 항상 대칭인 애야. 그러니까 다각순열의 의미가 없어. 항상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는 거라고. 근데 얘 봐봐. 얘는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자, 만약에 그냥 내가 이렇게 접었어. 이게 접는 선이야. 대칭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모양이 똑같아?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똑같아? 아니잖아. 다르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죠? 여기서 딱 이렇게 반을 갈라. 그리고 위에 걸 봐봐. 그러면 딱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에 잘 봐. 이 A, B, C를 통째로 이렇게 돌린 거지.
다시 요 A, B, C를 뭐라고? 통째로 이렇게 셋을 돌린 거라고. 그러면 원래 있던 D, E, F는 어디로 간 거야? 통째로 이쪽으로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만큼 덩어리랑 이만큼 덩어리를 뭐 한 거야?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같아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원순열을 계산해라. 즉, 자, 적어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명을요. 지금처럼 생긴 책상에 앉히는 방법. 자, 책상에 앉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원순열을 때려. 6명이니까 원순열 때리면 5팩이죠? 빼기 1에서 팩토리얼 하기로 했으니까. 그지? 곱하기. 자, 한 칸 옮기면 같았어? 아니요. 2칸 옮기면 같았어? 아니요. 3칸 옮겨야 뭐가 됐어? 같았지. 즉, 이렇게 대각선으로 끊었을 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이렇게 옮겼을 때 같아지지? 그러면 3만 곱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3만 곱해주면 돼. 여기다가. 요 3의 의미가 뭐야? 한 칸 옮기고 2칸 옮기고 3칸 옮겨야 비로소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한 칸 옮기는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2칸 옮긴 것도 뭐야? 다른 거. 3칸 옮긴 것만 같은 거. 그러니까 곱하기 3만큼을 더 늘려줘야죠. 경우의 수. 알겠어?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볼게. 이거 연습하고 좀 쉴게요. 봐봐.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8명이에요. 이렇게 책상에 앉히세요. 그럼 잘 봐. 얘는 8명이죠. 그럼 8명이니까 이 친구는 근데 정사각형이거든. 그러면 얘는 전체가 몇 팩이야? 일단 7팩 돌리세요. 8명을 원형으로 배열한 거. 얘 8명을 원순열 때린 거. 그럼 7팩이죠. 그 다음에 몇 칸을 움직여야 같은 상황이 되나 이걸 보면 되는데 잘 봐. 여기를 그냥 A, B라고 잡을게. 그러면 A, B를 자, 한 칸 옮겼어. 그럼 한 칸 옮기면 B 되고 A 되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왜? A랑 B랑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칸 옮겼더니 A랑 B랑 어떻게 돼요? 찢어졌네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자, 한 칸 더 옮겼어. 한 칸 더 옮겨서 지금 빨간색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A, B 됐어. 그러면 보라색이랑 비교해봐. A 옆에 B 있지. A 옆에 B 있지. 뭐야? 같은 거. 그럼 얘는 몇 칸만 옮겨주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2칸.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면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똑같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어. 몇 명이야? 사람 수는 몇 명이야? 6명. 그럼 6명을 원순열 돌려. 됐니? 자, 그리고 몇 칸 옮겼을 때 같은 상황 될까요? 몇 칸 옮겼을 때 같은 상황이겠어? 똑같이. 봐봐. A, B로 출발했다고 해봐. 그럼 한 칸 옮기면 뭐야? B, A지? 같아 달라? 다르네. 찢어졌잖아. 근데 다시 한 칸 옮겼어? 다시 한 칸 옮기니까 A, B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뭐 한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다각순열입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고 내신에는 나오는 주제예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해서 원순열 정리하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 문제 풀어볼 거고 그 옆에 입체도형 있잖아. 입체도형도 이거 내신에만 나오거든? 이것도. 요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할게요. 내신 대비할 때 해도 돼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